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뭐 신행 활동 중에 아마 현대사회 불교계 가장 큰 스님이었던 뭐 경공선사님이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뭐 이런 등등 큰 스님들은 전부 다 친견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표가 되는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의 큰 광역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올해요 국가 예산에서요 불교 예산이 95억 원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문화재 하면은 절밖에 없어요. 그럼요. 외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볼 게 절밖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호국 불교고 우리 내려오는 불교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 그래서 오늘 가피는요 특별히 우리 불교를 위해서 아주 불찰주야 힘쓰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병국 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신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정치권 신행 모임의 전설로 불리는 이가 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각회와 국회 법우회 창립, 한나라당 신도회 발족에 기여한 오늘의 주인공 정병국 전 중앙신도회 부회장. 그가 부친에게 받은 가장 귀한 정신적 유산은 바로 불심이었다. 평생 자타불이를 실천하며 살아온 정병국 부회장의 나의 삶과 나의 불교, 그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정병국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네. 항상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병국 저 부회장님 하면 네. 사실 이제 불교계에서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아. 불교계 정치인 중에 레전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네. 특히 그 정치권 신행 모임에 네. 산파 역할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가피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병국 부회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좋은 일이시죠? 그렇네요. 네.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19년 4월에 한국 마사회 상임감사직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의 최고 정책 자문 기구인 국책자문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원회를 특별히 신설을 해서 제보고 국민문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셔서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책자문위원회. 어떤 분들이 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당의 국책자문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군 장성급 이런 분들로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현재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주영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 구성에 맞춰서 확대 개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가 국민문화진흥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정병 위원장님은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예, 물론 저희 집안은 생각해 보면은 불교와 인연이 매우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할머님이 제일 먼저 제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암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스님을 뵙고 그렇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치원도
그 당시에 양산 통도사 울산 포교당인 해남사 예, 해남사 동국유치원에 다녔고 이 불연이 이어져 가지고 대학까지도 마침 제가 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불교 대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리대로 옮겼습니다만은 동국대학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거 보면 참 우연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예. 네. 근데 다 부친께서 울산에서 신도회 또 조직할 만큼, 신도회를 조직할 만큼 신심이 깊으셨다고요. 네. 부친께서 가장 귀한 유산을 우리 불심을 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뭐 선친께서는 금융기관에 다니시다가 공기업 임원도 하시고 울산 MBC, 포항 MBC를 경영하시다가 네. 활발한 그런 사회 활동하시면서 틈틈이 뭐 반야심경을 뭐 사경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울산 불교 신도회도 창립을 하셔가지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방송국을 뭐 강탈당하는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신도 회장도 사임을 하셨죠. 그 후에 마음을 삭히시느라고 전국 4차를 순례하신 걸 지켜보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수많은 날을 가슴 아리하면서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행히 그 신도회가 지금도 신행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울산 불교의 어떤 중심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불교와 인연이 된 분들이 네. 많이 부러웠거든요. 네. 제가 출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20대 후반에 출가를 했는데 네. 아, 내가 진작 왜 불교를 몰랐지?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처님도 잘 몰랐으니까요. 아, 네. 부전자전으로 대학 시절에는 동국대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요. 초대 회장을 또 맡으셨네요. 예. 아니 그러면 동국대 불교 회장 학생회를 처음 만든 분이 바로 그럼 정병구 위원장님이신 것 그렇죠? 저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고 그전에는 사실 뭐 불교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네. 뭐 소풍이나 수학 여행 갈 때 절에 간 일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절을 찾아본 일은 별로 없었는데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고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동급생인 손양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신심이 돈독해서 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준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도반을 만나셨네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스님. 예. 네. 동대 철학과 입학하면서 인생의 종교로서 불교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대 불교 학생이 이끌어 주시는 선지식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 제 은사 스님이 총무원장과 그 정계대화상을 지내신 성자 숫자 성수 성숙한 스님이 제 스님이요? 은사 네. 스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물론 저희 집안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저희 집에 가끔 오시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릴 때 뵀다가 이제 이 다음에 이 대학 다니고부터 이제 그 스님을 자주 뵙고 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참 행운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다니면서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단어 스님이나 예. 경보 스님, 뭐 또 이경 박사, 예, 예. 김경수 교수님 이런 분들을 참 기라성 같은 큰 분들을 만나 뵈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뭐 신행 활동 중에 아마 현대 사회 불교계 가장 큰 스님이었던 뭐 경공선사님이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뭐 이런 등등
큰 스님은 처음 다 친견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표가 되는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의 큰 광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연이 네, 깊으시네요. 그렇죠. 복이 많으신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사실 정치권에 몸담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76년부터 이제 행정부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에 물림소 장관실이라는 게 대통령 특명 사항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병건 장관이나 고재필 장관 등 참 큰 정치인들을 모시긴 했습니다마는 전혀 제가 직접 정치에 몸담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7월에 우리 권익현 의원님께서 장관 대리로 무임소 차관으로 후임을 해오셔가지고 비서실에 잠깐 파견 근무한다는 게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또 이 제5공화국이 생기면서 11대 국회에 이제 대표님이 의원으로 부임을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제보고 이제 같이 국회에 안 가겠느냐 이래서 국회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선친께서 너는 중요한 분을 모시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한 가지 저한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공직자는 비망록을 남기지 마라. 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마는 숨은 비하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는 역사에 남을 그 비망록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불짝이 지금 때문에. 그럼요.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아버님이 정치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아버님 그 뜻이 참 바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으셨던 것 지혜가 같아요. 있으셨고 아버님이 당해보셨잖아요. 네. 우리 위원장님이 권익현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제 불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권 대표님하고의 인연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국회로 가게 돼 가지고 사실 그 정치적 뭐 격변기였습니다 그때가.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민정당 사무총장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저한테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참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을 17년에 대표님이 서거하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연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불교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신행 활동을 정말 군에 있을 때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네. 들었습니다. 제 복이죠. 뭐 그런 분을 그렇죠. 만나셨다는 게.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우리 이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대부분 정책 위반하는 분들이 해외 유학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인들이 많이 그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때는 해. 그래서 저는 뭐 권 대표님을 모시면서 학교 선배이신 그 당시에 문공부 종무관으로 계신 이용부 선배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 이용부 선임하고 늘 상의를 하면서 종교 간 불균형을 뭐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온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군 부대장 그리고 소위 지휘관들이 휴일날 영내에서 종교 모임을 갖지 마라. 네. 왜냐하면 군 부대장이 참석하면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장교들, 참모 장교들이 예. 모이고
그럼 부식이 좋아지고 이러면 정말 종교 간의 불균형의 원칙에서 우리 그렇지. 불자들은 쓸데가 없네요. 조그만 데 가면은 뭐 떡이나 조금 주고 하지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국방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예. 휴일날 군 지휘관들이 영내에서 종교 모임을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진짜 예. 중요한 네. 일이시네요. 그때 그랬으면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60년 됐잖아요. 다 그냥 건물자 주고 막 이러니까 너도 나도 갔거든, 교회에. 맞아요. 그때 가서 너도 나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종교관저 군종장교 평주나 예. 또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관리법, 또 경성제도를 또 예, 경성제도. 도입을 예.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각종 불교 관련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죠. 네. 너무 중요한 일 하셨어요. 정동국 위원장님이야말로 정말 숨은 전설이시네요. 예, 정말. 네, 국회 정각회 창립 법회 때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 국회 정각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어느 날 국회 게시판에 조찬 기도회라는 기독 모임 포스터를 보고 아니 국회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우리 불자 모임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의원님이 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실 때인데 예. 혹시 또 이 정치적인 문제가 좀 생길 염려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KBS 사장을 역임하신 아주 인품이 좋으신 송지영 의원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 대신 좀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달라 이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송 의원님하고 여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당시에 7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예. 그분을 찾아서 이제 이 정각회를 만들자 해서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 이제 우리 권익현 의원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각회가 지금도 이제 아주 잘 이어져 잘 이어져 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정각 선언에서 그 가끔 이제 이렇게 스님들 모셔가지고 법회도 하고요. 아, 좋네요. 네, 많이 하시죠 활동을. 네. 결국에 이제 정각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만드신 거네요. 결국은 그죠? 또 국회 법회도 이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와. 네, 보좌관들의. 정각회를 만들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법안을 또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연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맡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 보좌진들 그 불자들 또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의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때입니다마는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신도회를 만들었죠. 불교 신도회를. 예, 불교 신도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만들게 되고 이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불교가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괜히 레전드가 아니시네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동국대 불교 학생회 만드셨죠. 정각회 만드셨죠. 네. 국회 법의회 만드시고. 네, 맞아요. 또 한나라당 불교 신도회. 글쎄 말이에요. 가시는 곳마다 네. 불교 신행단체를 만드셨어요. 스님, 아. 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을 드려야죠. 너무 훌륭하세요. 네. 상 받으셨어요? 아니요, 세월이 흘러서 2008년도에 제가 총무원에 찾아가서 예. 우리 권익현 대표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불자 대상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진작 드렸어야죠. 예,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시면서 아직 그분이 살아 계시냐, 아직 그 건재하고 계시다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공적 조사가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적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원장 스님이신 지관 스님께서 네. 우리 권익현 대표님을 불자 대상을 주시고 뭐 저를 총무원장 공로 표창을 주십니다. 정말 네. 참 감사하게도 또 2016년도에는 우리 총무원에서 신도 법계 중에 최고 법계인 또 선혜를 또 품수해 주셔가지고 예. 불자로서는 뭐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 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께서요 40년간 정치권에서 신행 활동을 해오면서 알려지지 않은 그 비화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우리 권익현 대표님이 불자 대상에 필요한 공적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은 1968년 1.2.1 사태 때 네. 김신조 일당이 그 북한에서 위령 고개를 넘어오는 그런 침투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로에 있던 모든 사찰은 다 폐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경기도 양주 오봉산에 있는 석굴암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초안 스님께서 이 절에 자기가 비우면은 절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며칠을 굶으셨는지 아마 아사 직전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 권익현 대표님께서 육군 대령일 때입니다만 연대장을 부임하신 딱 5일째 밤에 그 지역이에요. 예, 꿈을 꾸셨는데 웬 할아버지가 자꾸 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이상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관을 불러서 여 뒤에 혹시 누가 산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가보자 해서 새벽에 올라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웬 스님이 한 분이 쓰러져 계셔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에 후송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군 경계 작전이 끝날 때까지 뭐 군 부식을 보내드리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상자이신 그 도일 스님한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대표님이 참 신심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맙다. 그런데 대보살이시네요. 네, 대보살이에요. 뭐 물론 뭐 제 신행 활동 중에서도 많은 뭐 비하가 있습니다만은 아버님 말씀도 계셨고 예. 또 스님들이 저를 보고 또 아상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이 계실까봐 예. 그 경책이 무서워서 그만 저는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네, 아유,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이뻐라. 그런데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 불자 정치인들이 또 당시 불교라고 내세우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에. 또 득세라니까. 네, 특히 이제 타 종교에서 너무 이제 배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이제 권익현 권익현, 그 분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불교를 내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신행단체를 만들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국회 법당도 예. 사실은 그 우연히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예. 어느 날 그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이 본관으로 통하는 그 지하 통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다 해서 예. 제가 그 통로 따라 이제 지나가다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에 예? 찬송가 들리는 소리 쪽을 가봤더니 조그만 간판에 국회 기도실이라는 간판이 있기에 예. 아니 국회 안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있으면 우리 법당도 있어야 되는가 이거 단순한 그렇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신 이종률 사무총장한테 뛰어 올라갔죠. 예.
총장님 창고 하나 빌려주든지 빈 사무실 하나 주소 이랬더니 뭐 하시게 법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고 무슨 절에 국회 안에 법당을 만들었냐고. 예, 예. 국회 안에 기독교도 아니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법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때를 썼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대표님이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총장 빨리 만들어서 이랬더니 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야, 또 그렇게 그 사이에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회 정각선언을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사는 도중에 가봐야 되겠다. 예.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마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사무총장한테. 그 이종률 사무총장이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법당 바로 옆에 국회 미사실도 함께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실이 그러면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해야지. 선례가 돼서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요즘에는 국립대학 병원도 예, 그러니까 기독교 그실 있고 불교 불교. 법당 있고 천주교 미사실 있고 잘했네요. 이렇게 세 종교가 나란히 있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다 똑같이 만드는 걸로. 그렇죠. 예, 고마워라.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의 부대도 이제 그렇게 나란히 돼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경찰서 내에도. 그래서 아까 경승단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모든 것이 기독교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중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교와 나란히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한테 고맙네. 극성을 떠는 바람에 우리도 하게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그 근원적인 어떤 출발점이 우리 위원장님이신 것 정말이야. 같습니다. 너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하셨어요. 이 북구경에 이 세상에 뭐 가장 어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라 그러고 예, 예. 또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고 지롭게 사는 게 최상의 또 법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신행의 어떤 작은 결실이 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네.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죠. 기도와 또 본인이 세우신 원력의 내공이 아주 탄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우리 지금 불자님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진실한 참대 불자님의 모습이 네,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민정당 대표위원 비서실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이사, 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상임위원,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직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또 마사회 법회를 또 만드셨다고요. 마법회라고. 와, 좋다.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마법회. 청계사 그 주지 스님이 성행 스님께 찾아가서 맞습니다. 네. 스님 우리 불자들 모임을 하나 만드는데 스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괜히 성납을 하시면서 정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 총무를 맡고 소임을 맡고 계시던 성견 스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초 교리부터 예. 이렇게 가르치면서 매달 첫 월요일 날 저희들이 화요일 날 쉬거든요. 예. 첫 월요일 날 정기 법회도 하고 교리 공부도 시켜주고 또 틈나는 대로 또 이 성지 순례도 보내주시고 예. 이래서 정말 참 우리 마법회 그 법우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청계사 우리 성행 스님하고 성견 스님께 감사히 정말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정 중앙신도의 부회장 역할도 아주 무게감 있는 자리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불교 성가는 사부 대중의 그 수행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만큼 제가 불자들의 역할도 매우 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뭐 각종 신행 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얻은 교훈은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그렇죠. 초발침으로 돌아가서 뭐 청정 교단 원융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가면 우리 불교 발전은 반드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럼요.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기영 전 신도 회장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불교 신도들이 저런 열성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만 더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이 삶을 매 순간 네. 부처님의 지혜로 이제 보고 통찰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중앙 신도의 부회장도 아닌 불자 정병국으로서 삶을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법구경의 건강은 뭐 최고 재산이고 만족은 뭐 최고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뭐 최고의 벗이고 열반은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 뭐 생활 중에서 바른 뭐 지혜를 갖고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뭐 결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정병국 위원장님은요. 전생에 말이죠. 국복국, 사찰, 회주 보살이었거나 큰 스님이었거나 보통 불효는 아니지 않습니까 싶어요. 그죠, 스님? 전생에 네. 아이고 큰 원력을 세운 대보살님이신 내 것 생각에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과분한 뭐 칭송 말씀에 아니에요, 정말 네. 몸둘 바를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다만 선대로부터 뭐 사온 뭐 불연이 뭐 나름대로 뭐 공덕으로 뭐 수승한 시절에 귀한 인연들을 쭉 만나온 게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그런 뭐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는 특별하게 뭐 했다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남은 뭐 여생이라 하면 좀 그합니다만은 남은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 우리 불교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가피란 한마디로 자생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곡에서 얻어지는 시혜가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시행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그 사한 공덕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막 가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네, 말씀입니다. 네. 정말 불자라면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스님. 네. 오늘 우리 정병국 위원장님과 만남 어떠셨어요? 신심과 원력이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신심과 원력이 깊으셨던 그 집안의 영향으로 네.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오신 정병국 위원장님. 동국대 불교학생회, 국회 정각회, 국회 법우회, 한나라당 불교신도회, 한국마사회 법우회 등등 하시는 일마다 가시는 곳마다 불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신행단체를 창립하고 그리고 이끌어오신 정병국 위원장님. 이 시대의 보현보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해도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원만성취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잖아요. 정 위원장님 특별한 새해 서원이 있으세요? 예, 모두들 뭐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당 국민의힘과 소원했던 불교계와 그 교류와 또 협력을 위해서 부지런히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계 현안들을 하나하나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데 원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소원 꼭 이루시고요.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큰 힘 좀 써주시기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붓다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업의 씨앗을 뿌린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도년님, 김미정님, 김승우님, 김형인님, 이혜연님, 황순희님 가족. 새 가족의 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붓다이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에 무해무탈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꼭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네, 회양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불교에만 있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회양이란 수행이나 기도 기간에 지은 공덕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죠. 새해 첫 달입니다. 1855-0108번 붓다회 후원을 통해 새해 첫 회양의 공덕을 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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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